초저가 상품만 뜬다. 가격 역설계의 비밀. 아니 이게 저희 동네 마트만 이런 게 아니었군요. 그러니까 마트를 가면은 은근 재밌는 날이 있어요. 그러니까 돼지고기 한 근에 막 5,990원, 빵 이만한 게 막 3,990원 이러다 보니까 돼지고기 사러 간 게 아닌데도 막 쟁이게 돼요. 이거 안 살 수가 없는 가격이니까 신기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줄을 서시나 봐요. 그런가 봐요. 근데 줄을 서긴 서는데 이것도 못 사게 되면 많이 아쉽잖아요. 매진이 또 금방 돼요. 그 줄을 서요.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제 한번 시장 조사를 해봤거든요. 사진 찍은 거 좀 보여드릴게요. 자, 제품 가격들을 좀 찍어왔는데요. 그래. 궁중 떡볶이 한 팩에 3,990원, 돼지고기 100g에 990원, 날치알볼 한 팩에 1,990원. 그리고 기졸초풍 식품 할인 코너에 갔더니 이렇게 전부 뭐 90원 단위로 끝나는 상당히 저렴한 제품들이 많더라고요. 네, 최근에 유통업계가 이렇게 최저가 상품 경쟁에 열을 올리고 네. 있는데 이게 고물가 시대의 소비 침체로 인한 영향이라고 볼 수 있겠죠, 평론가님. 네, 이 소비자 심리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매달 발표하는 경제 지표인데요. 소비자가 지금 경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를 숫자로 나타낸 겁니다. 100을 기준으로 해서요. 100을 넘으면 긍정적, 100을 밑돌면 부정적으로 소비자가 경제 상황을 인식하고 있다라는 건데 지난달 1월 기준 소비자 심리 지수가 91.2입니다. 고물가, 고금리 경기 둔화 등 삼중고로 인해서요. 가계 부담이 커지니까 소비 심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소비 심리 위축, 기업 매출 감소, 더 나아가서는 경제 성장 둔화로 기결될 가능성이 큰데요. 이에 따라서 기업들은요. 이 유통업체들이 특히나 가격을 낮추는 초저가 경쟁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준이 100인데 지난 1월에 91.2면은 굉장히 좀 위축되어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대형마트에 초저가 할인 상품 보면요, 그러니까 동일 제품 대비 뭐 3분의 2에서 어떤 건 절반 가까이 가격을 낮춰놨더라고요. 저도 이게 참 궁금했는데 이 가격의 역설이라서 가격 역설계인지 아니면 뭐 역으로 설계했다고 해서 역설계인지 어쨌거나 저도 아까 읽으면서 가격 역설계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글 부장님도 나오셨는데 이거 읽을 때는 가격 역설계가 아니라 가격 역설계라고 읽어야 됩니다. 역설계구나. 네네. 가격을 역으로 설계한다라고 해석하시면 되는데요. 기존의 상품을 기획할 땐 어떻게 하나요? 일단 품질, 디자인, 기능을 따진 다음에 그에 맞춰서 원가가 얼마고 가격이 얼마가 되겠구나라고 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격 역설계 방식을 하면요. 일단 가격을 정합니다. 가격부터 정하고요. 그에 따라서 원자재, 생산 공정, 유통비 이런 걸 다 그 가격에 맞춥니다. 이렇게 써서요. 이른바 극강의 가성비를 자랑하는 제품을 만들게 되는 건데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같은 제품인데 더 싸네. 일단 가격이 싸니까요. 라고 느끼는 거고요. 이에 따라서 마트는 소비자들의 발길을 끌어들일 수 있게 되는 거죠. 가격 역설계 정확하게 이해가 됐습니다. 근데 마트에 가보면은 뭐 식품뿐만 아니라 공산품도 여기에 해당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가격 역설계가 이제 아까 이제 자료 화면에 식품만 나왔는데 사실상 뭐 생활용품이라든지 아니면 의류라든지 아니면 전자제품에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죠. 우리가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몰 가보면요. 사실 뭐 990원 양말부터 시작해서 뭐 양말도요. 10개 다리에서 5,000원 뭐 이렇게 팔기도 하고요. 뭐 990원 치약, 1,990원 세제 이런 어떤 상품들이 많이 노출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생활용품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의류도 마찬가지죠. 의류도요. 1만 원대 이하의 의류도 굉장히 많이 팔고 있고요. 또한 뭐 5,000원대 양말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제품들이 가성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팔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 가전 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대기업 제품과 손색이 없는데 비교해서 그런데 가격이요. 5만 원, 9만 원 막 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선택을 하고 있는데 지금처럼 고물가 시대에 또한 그러다 보니까 소비 심리가 위축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가격 역설계를 통해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제품을 내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이게 가격을 보면 순간 눈이 돌아가지고 야 쟁여 이러고 담다가도 한켠으로는 싼 게 비지떡이란 말도 있는데 이거 괜찮은 건가라는 의심도 돼요. 합리적 의심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이게 너무 저렴하게 되는 거죠. 함정이다.
네. 제품질이 너무 떨어지는 거 하니까 솔직히 그런 생각 맞아요. 들잖아요. 맞아요. 이게 네. 가격 역설계가 사실상 뭐 모두가 뭐 질이 낮다라고로는 좀 볼 수가 없겠죠. 사실상 기업들은요 다른 방법으로 좀 가격을 낮추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제조 유통을 단순화시키고 있고요. 두 번째로 본다 그러면 이렇게 마진율을 최소화해서 가격을 인하하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대형 마트 같은 경우에는요. 유통 단계를 줄입니다. 그러면서 유통 비용을 좀 줄이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대량 생산을 통해서 원가를 좀 낮추게 돼요. 그래서 원가를 들어왔을 때 대량으로 또 들어오게 되면 가격을 낮은 가격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좀 낮추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포장을 단순합니다. 아유, 포장에 돈 많이 안 들일 거야. 그래서 단순화해서 저렴하게 제공하기도 하죠. 또한 불필요한 마케팅 이런 거 다 없애서 가격을 낮추게 되죠. 다만 물론 소비자들이 좀 생각하는 것처럼 일부 제품에 대해서는 초저가다 보니까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원재료를 좀 싼 걸 쓰다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래도 대부분의 상품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원가를 낮추고 가격을 낮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과자 같은 경우에요. 네. 가격이 저렴해가지고 이렇게 집어들었더니 뭔가 가벼운 거예요. 네, 그래서 크기가 줄었거나 아니면 그 안에 과자 개수가 줄어든 경우 맞아. 이런 경우도 있어서 좀 당혹스러울 때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늘 구매하던 건데 네. 사이즈가 줄거나 개수가 줄었다. 근데 개수를 셀 만큼밖에 안 들어있네. 이거 우리 배우지 않았어요? 이거 배우지 않았어요, 그거? 뭐죠? 그거 뭐라고 하잖아요. 영어였잖아요. 얍삽하다고 하나요? 안 그런 거 보자. 뭐라고 배웠잖아요. 아니, 늘 구입하던 건데 개수가 줄었으면 좀 나쁜 격식 거죠. 있게 얘기를 하자면 그 우리 이렇게 겨울철에 입는 보온 그 외투랑 비슷한 입면서 뭐 다운 들어갔던 거야. 다운 사이. 다운 사이징. 다운 사이징. 다운 사이징이네요. 다운 사이징. 배웠어. 저희 너무 바보같이. 아닙니다. 다운을 그렇게 설명하시다니 참 신박한 방식인데요. 다운 사이징은 사이징을 다운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격을 낮추는 대신에 제품이나 양의 크기를 낮추는 겁니다. 최근 초저가 트렌드 속에서 등장한 990원 과자요.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을 먼저 보거든요. 그래서 싸네? 라고 집었더니 이 뭔가 예전에는 이게 한 입에 안 들어갔는데 이게 한 입에 들어가는 과자라고 하면 내 입이 커졌다라고 의심하기보다는 과자의 크기가 줄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커졌을 거야. 겉보기에는 제품이 비슷해요. 비슷한데 20-30% 용량을 줄였습니다. 1990원 즉석밥도요. 기존의 밥을 한 공기를 줬다라고 하면 새로 나온 밥은 한 반 공기쯤 주는 식으로 사이즈를 줄입니다. 생활용품에서도 세제 용량을 줄인다거나 휴지 길이를 단축하는 등의 방식으로요. 실질적인 사용량을 줄인 제품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얍삽한 거 맞네요.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요. 요거를 가격만 보지 마시고요. 사이즈, 용량, 중량 등을 꼼꼼하게 살피는 습관을 들여야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이제 사이즈도 사이즈인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이제 중요하니까 가격이 싸면은 나 분명히 이거 하나 사려고 그랬는데 이 가격도 나중에 오르면 어떡하지 맞아요. 하니까 2개, 3개를 사요. 그러면 결국은 더 많이 사거든요. 그렇죠. 근데 나중 되면은 더 산 거는 결국은 안 써. 그러니까 지금이 버려. 아니면은 네. 못 살 것 같아가지고 네. 막 쟁이잖아요. 맞아요. 그래놓고서는 이제 버리는 경우도 그거 생기고. 이제 시간 지나서 버리고 안 잊어먹거든. 산 줄도 과소비로 모르고. 이어질 수도 있고 말이죠. 과소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맞아요. 네.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런 거를 가격 역설계 부메랑이라고 이제 표현을 부메랑까지. 합니다. 이게 싸다 보니까 여러 개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총 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격 역설계 부메랑을 피하는 방법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야 할 품목의 리스트를 작성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내가 꼭 살 것만 적었다가 그 제품을 사는 거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 과소비를 줄일 수 있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요. 단위 가격을 조사해 보는 겁니다. 뭐 그람당 얼마, 리터당 얼마에서 다른 제품과 비교해 보고 따져 보면서 사는 것. 마지막 3번째로는요. 유통기한이 짧거나 아니면은 사용 빈도가 적은 것들이 있어요. 이거 어차피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체크하셔서 구매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겠고 결국에는요. 일단 소비자 입장에서는 본인의 소비 패턴을 잘 분석을 해서 구매하시는 것 이런 생활 습관을 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